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도 갭 투자가 가능해졌다. 일단 5월 9일 계약을 기준으로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어떻게 되나요? 1주택은 어떻게 되나요? 해당 사항이 없어요. 또 하나 궁금하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바로 대출의 문제인데요. 현재 무주택이신 분들한테 유리한 조건이고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밖에 남지 않은 좀 타이트한 일정이다. 약간 매도 호가가 좀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주택자분들에게는 기회의 장이 열렸다.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정부가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나왔던 내용들이어서 아주 신선한 것은 없지만 하나는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도 갭 투자가 가능해졌다라는 것이죠. 아주 긴 시간은 아니고요. 이거 역시 일시적으로 단기간이지만 가능해졌다라는 것이고요. 이것도 역시 모든 사람이 해당 사항은 없고요. 일부만 대상으로 합니다. 일부만 가능하다. 자, 이렇게 일단 요거 정리하고요. 이번 정책 내용들 보면서 좀 느끼는 것은 역시 무리한 규제, 좀 꼼꼼하게 살피지 않고 강하게 그냥 약간 무식하게 규제를 하다 보니까 양도세 중과에서도 이러한 조치사항이 나오게 되는 좀 안타까운 누더기 정책이 되어가고 있구나, 이런 답답함을 또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자세하게 좀 너무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거 몇 가지 포인트만 짚어서 정리하고, 그랬을 때 시장 어떻게 변화할지 그런 내용까지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표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이번 정책이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전체를 묶어버리게 되면서 나오게 된 부작용의 어떤 그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 거 몇 가지만 짚어드리면요. 일단 5월 9일 계약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계약은 다주택자 물건을 매도하실 분들 중에서 5월 9일까지만 계약을 쓰면 된다. 매도 계약을 쓰시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 매매 계약은 가계약 안 되고 본 계약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금까지 입금되고 계약서 작성된 계약이면 가능하다. 자, 그런데 요 계약에 따라서 이제 그 기간을 유예를 조금 해서 잔금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지역은 강남 3구 용산과 10월 15일 날 묶인 그 지역은 기간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강남 3구 용산 같은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4개월, 계약일로부터입니다. 그래서 4개월 안에 잔금 등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 지역들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안에 잔금 등기하시면 돼요. 기간이 조금 유예된 건 맞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자가에 거주를 하시거나 지금 임차가 없거나 이런 경우에 이 내용에 해당 사항이 있고요. 현재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는 또 기간을 또 유예해 준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갭 투자가 나오는 것이죠. 갭 매수가 가능해졌다라는 게 나오는 것인데, 임차인이 임차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다주택자의 매물을 매도하시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임차 기간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유예해 준다. 계약과 잔금은 동일합니다. 계약과 잔금 기준 동일하지만 잔금 치르고 입주를 유예한다는 겁니다. 임차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그러니까 매수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잔금 먼저 치러놓고 임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잠시 다른 곳에서 거주하시면서 좀 기다릴 수 있는, 또는 자금을 좀 더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매수할 수 있는 부분의 자격이 무주택자로 한정되어 있다라는 거, 복잡합니다. 어쨌든 전세가 끼어있는 물건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무주택자다. 그 무주택자의 기준은 토지 허가 거래에 신청할 때 당시에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집을 알아보시는 중에 예를 들어 마음에 드는 집을 계약을 하려고 한다. 약정서 쓰고 토지거래 허가 신청 들어가려고 할 때 그때 집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무주택자이시거나 며칠 내로, 가까운 시일 내로 잔금까지 해서 등기를 넘기실 수 있는 분들에게는 되게 좋은 기회일 수 있지만 집을 좀 빨리 팔고 해보려고 했던 분들, 무주택 자격은 얻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제 약간 이러한 혼선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정리를 또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이게 정책이 좀 혼선을 주고 있는지. 자, 잔금 등기는 강남 3구 용산의 다주택자들의 경우 5월 9일까지 계약하고 4개월 내에 하셔야 된다. 계약일 기준입니다. 계약일 기준. 그리고 새로운 그 조정 대상 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었던 지역들은 5월 9일부터 해서 6개월 이내에 잔금 등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지금 일단 이렇게 기간을 나눠 놨고요. 임차가 있을 때는 어떤
지역이던 간에 상관없이 임차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그 입주는 유예를 해준다. 입주는 유예를 해준다. 입주하고 실거주하는 거. 그래서 2월 11일까지는 무조건 입주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제 기간이 길어지려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 2월 10일부터 지금 임차가 개시가 된 그러한 전세가 깨어있는 어떤 주택이라면 내후년 28년 2월 10일까지는 매수자분이 입주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간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입주 날짜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한이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어떻게 되나요? 1주택은 어떻게 되나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의 토어제 기간에 진행되는 그 흐름대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6월 10일까지가 비과세가 되는 것이다. 기간이다. 그러면은 6월 10일까지는 잔금 등이 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비과세,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을 맞추시는 것이고 1주택자분들은 그냥 잘 팔고 갈아타실 수 있도록 전략을 잘 짜셔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 날짜 상관없이. 다만 매물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이제 문제인 것이죠. 그것만 잘 체크하시면 되고, 또 하나 궁금하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바로 대출의 문제인데요. 무주택자분들이 이제 집을 저렇게 전세를 끼고 사게 됐을 때 지금은 내가 집을 등기를 먼저 하고 임차인을 내보내면서 입주를 하게 되면 전세 퇴거자금 대출로 이걸 사용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그래도 좀 배려를 해서 대출에 대한 제한을 조금 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데 주택담보대출 시에 전입의무를 유예를 해서 원래는 627 대책으로 인해서 6개월 이내 대출 실행부터 6개월 이내에 입주를 해야 됐었는데 이제 추가해서 임대차 계약 만료일 임차가 끝나는 그 시점부터 1개월 더 플러스한 그 기간까지 둘 중에서 늦은 시간까지를 의무를 이행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임차가 27년 10월에 끝난다. 만료가 된다. 라면 27년 1월까지 입주를 하면 이제 담보대출을 실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현재 무주택이신 분들한테 유리한 조건이고 지금 뭔가 막 직전에 뭘 팔았다든가 무주택 상태로 지금 막 이제 세팅이 되시는 분들에게는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정책적으로 복잡하게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좀 이제 어떤 분들에게는 좀 피로도가 올라갈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기회가 좀 열리는 부분도 있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좀 대처해 나가야 되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은요, 심플하게 이제 매매계약, 그 다주택자분들은 매매계약을 5월 9일까지는 무조건 하셔야 된다. 그러려면 5월 9일이 되려면은 적어도 4월 초까지는 매수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토지거래 허가 신청 들어가고 약정서 쓰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간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밖에 남지 않은 좀 타이트한 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때까지 매도자는 매수자를 만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5월 9일 계약일을 기준으로 해서 4개월, 그리고 6개월, 4개월은 강남 3구, 그리고 용산, 그리고 6개월은 나머지 지역들은 이 기간 안에 잔금과 등기를 계약일로부터 하면 됩니다. 계약일로부터 4개월, 계약일로부터 6개월 안에 잔금 등기 하시도록 하면 돼요. 자, 근데 이거는 전세가 끼어있지 않은 매물일 거고 전세가 끼어있는 매물일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세기간 만료될 때까지 최대 2년 2월 11일까지 입주만 되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계약일이 만료되는 시점까지를 유예해 준다라는 것인데 이렇게 전세를 끼고 팔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매도자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여유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전세 도저히 이거 임차인하고도 합의가 안 돼서 못 팔겠네라고 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가능한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세를 끼고 매도가 되는 물건들이 조금 양도세 회피 매물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포기했던 분들이 이렇게 하면 팔 수가 있구나. 라고 해서 내놓을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이것도 잔금은 이제 4개월, 6개월 기준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만 매수자분에게 유리한 조건이 좀 붙기 때문에 매도자분들도 조금 더 선택지가 넓어졌다라고 생각하고 파는 데 있어서 임차를 꼭 정리 안 해도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파실 수 있는 물건들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기에 따라서 자녀 임차 기간이 어떤지
예를 들어서 임차 기간이 짧게 남아 있으면 바로 입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수자분들이 그렇게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그 물건은 좀 매도가 안 될 텐데 전세를 끼고도 가능합니다라고 조건이 달렸을 때 조금 더 다양한 매수자들이 선택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그러한 물건은 약간 매도 호가가 좀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임차 기간이 길게 남아 있는 물건은 내 물건은 좀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잖아. 선택지가 넓잖아. 그러니까 나는 조금 더 올려야지라는 이러한 어떤 그래서 매도 가격의 차등이 생길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 보셔야 되겠고, 어쨌든 간에 아예 갭 투자가 안 돼서 입주를 무조건 해야 됐다면 당장 현금이 나올 곳이 있긴 한데 뭐 한 몇 개월 뒤 아니면 한 1년 뒤에는 어디가 뭐가 정리가 돼서 현금이 목돈이 들어오는데, 이런 분들은 하고 싶어도 못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이번에 전세를 끼고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살짝은 기회의 시간이다. 기간은 길지 않지만 2년 정도 안에, 최대 2년이기 때문에 길지 않지만 살짝은 기회의 시간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이 좀 현금이 거기 많이 묶여 있다 이러면은 가용한 현금에 또 제한이 있겠고, 이렇다 보니까 전세 끼고 사실 때에도 일단 잔금하고 계약금 걸고 그 하는 비용이 안 맞으실 수 있죠. 그러면은 그럴 경우에는 일단 전세집을 좀 빨리 정리를 해서 이제 월세로 좀 전환하시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금 넣고 잔금하는 시기까지 내가 자금을 다 확보할 수 없다면 빠르게 전세를 정리하면서 그 자금을 일단 잔금으로 일단 어느 정도 하고, 그리고 입주할 때는 또 대출을 또 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15억 아직 안 들어가는 물건들은 그래도 대출의 규모가 좀 제법 나오죠. 무주택자분들은 70%까지 나오다 보니까 그러한 것을 활용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어쨌든 입주할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적극적으로 전셋집을 정리하면서, 그러면서 매수로 전환을 빠르게 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면 좋겠다. 결국 5월 9일까지 매도가 안 되는 물건들은요, 결국은 이제 내가 뭐 높은 양도세 부과하면서 팔 수는 없지, 매물을 잠궈 또는 호가 상승이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자, 호가 상승은 왜 나올까요? 일단 매물을 이제 양도세 중과를 내고는 안 파실 분들은 매물을 거두겠고, 그렇다면 이 호가 상승은 그래도 팔 수 있는 물건, 1주택자 물건이나 일시적 1주택이나 이런 분들의 물건이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 이 물건들은 어떠겠습니까? 가격을 좀 높게 내겠죠. 매물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호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임차인들이 갈 곳이 많이 없어지죠. 전세를 지금 가뜩이나 토어제로 좀 매물이 부족한 상황인데 지금 매물이 없죠. 그렇다 보니까 임대료 많이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신규 공급도 없고 유통되는 매물도 계속 주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임대 가격이 급등할 수 있겠다. 전세도 굉장히 귀해지는 환경이 올 수 있겠다. 어쨌든 정책을 좀 더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살피면서 추진하지 않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굉장히 또 복잡한 어떤 그 세금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그냥 이 환경들에 늘 잘 대응해 나가는 것이고요. 어쩌면 진짜 무주택자분들에게는 기회의 장이 열렸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1주택이시더라도 정말 전략적으로만 잘 하실 수 있다면 갈아타게 하면서 조금 저렴한, 좀 급하게 나오는 금매들, 이번 타임이 그래도 정리해야겠다, 이렇게 저렇게 조금 그래도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더 생겼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물건들이 나온다면 기회는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점을 잘 활용하시는 것도 우리가 좀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정책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외면하시기보다는 때로는 그걸 또 역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오히려 이때 더 좋은 결과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회로 삼으실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다리경제 유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